영유아 권리에 대한 부모 인식. 아동을 그 밖의 다른 존재와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부모 인식은 아동 권리 침해이므로 부모는 영유아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살펴본 아동 권리 감수성 향상을 위한 부모 역할.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권리에 기반한 양육 유형과 아동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 방식, 그리고 부모와 영유아 상호작용 시 아동 권리 감수성 향상을 위한 부모 역할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모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수성을 향상하며 부모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사례를 통해서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부모 역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동 권리 존중을 위해 우선적으로 영유아 권리에 기반한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발달의 독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고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UN 아동 권리 협약을 이해하며 영유아를 최선으로 하는 권리 존중 인식을 기반으로 부모는 아동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민감하게 지원합니다. 이러한 민감성에는 양육 유형 점검, 영유아만이 갖고 있는 위험 상황 및 다른 유형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자각,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인식, 정서학대나 방임은 광범위한 의미의 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함이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식 개선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정 내 양육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아동 권리 침해와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와 부모가 상호작용을 할 때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좌절감과 억울함, 화가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부모는 수시로 자신의 자녀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부모는 영유아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 희망을 전달한다는 점과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모 혹은 나이 많은 형제가 언제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영유아의 말을 세심하게 들어줘야 하고 영유아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동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양육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부모 자녀 간의 애착 부재는 아동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며 아동이 애착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양육 등의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동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청소년이나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의 일상적 양육 행동 중에서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양육받아온 경험으로 인해서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의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 체벌을 하는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신체뿐만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미숙한 행동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양육받은 경험이나 가족과 친구들의 양육 방식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잘못된 모델링을 통해 자녀 양육 방식을 학습하였거나 부모의 성격이 급해 오랜 시간에 걸친 아동의 발달과 행동 변화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아동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사례와 존중되는 사례를 사파를 통해 비교해보고
바람직한 부모 역할 및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잘 거야. 일어나지 않으면 엄마 아빠 다 출근할 테니 너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 하은아, 벌써 아침이 되었네. 엄마랑 기지개 쭉쭉 하면서 일어나 볼까? 하은이 일어나서 엄마랑 밥 먹고 무슨 놀이를 할까? 좋아하는 주방놀이 해볼까? 하은이가 일어나기 힘들면 엄마가 좀 안아줄게.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싶을 때 알려줘. 그런데 엄마 아빠가 회사를 가야 해서 하은이를 오래 기다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잠자던 아이가 일어나야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때를 쓰며 일어나지 않아도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일어나야 할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음료수 조금만 마시지. 오줌 싸면 옆집에서 소금 받아와야 해. 진우야, 아침에 주스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화장실 한번 다녀올까? 아니, 나 지금 카레 만들고 있어서 못 가. 엄마는 네가 실수할까 봐 걱정되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것 잊으면 안 되는데. 그럼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엄마한테 이야기해. 같이 가자. 응. 부모는 대소변 가리기 및 화장실 사용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위협이나 빈말을 하지 않아야 하며 영아의 음식 및 음료수 등의 섭취량을 관찰하여 영아가 실수하지 않도록 화장실에 가야 할 것을 미리 말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를 하였더라도 핀잔을 주거나 나무라지 말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실수하지 않았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줍니다. 너 이렇게 안 먹으면 키 안 큰다. 유준아, 뭐 불편한 거 있니? 아님 배가 불러? 아니요. 시금치가 먹기 힘들어서 그래? 시금치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서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는 음식이야. 엄마랑 한번 같이 먹어볼까? 다음에는 식사를 준비할 때 유준이도 엄마랑 같이 준비할까? 유준이가 좋아하는 반찬인 돈가스도 먹어보자. 유아가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먹지 않거나 균형 있게 식사하지 않을 때에는 부모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골고루 그리고 균형 있게 식사하지 않을 경우 유아의 건강한 발달이 염려스럽다는 부모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유아에게 물어보고 메뉴를 구성합니다. 넌 욕심도 많구나. 집에 장난감 많이 있잖아. 저건 없단 말이야. 나도 저거 가지고 싶어. 엄마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러니 집에 가자. 미나야, 미나가 장난감을 가져가면 은주 기분은 어떨까? 응, 슬플 거예요. 그래, 미나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것처럼 은주도 장난감이 없으면 슬프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다음에 또 와서 같이 가지고 놀게요. 부모는 유아가 마음에 드는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할 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것은 내가 가져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의 이야기로 갈등 상황 해결에 대한 유아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키지 못할 허황된 약속이나 부정적인 인성을 표현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잠꾸러기 진호, 이제 그만 자야지. 오늘 하루 종일 놀기만 했잖아. 책 좀 읽어야지. 나 잠꾸러기 아니야. 우리 진호 꿈나라 여행 잘했어요? 잠 잘 잤어요? 우리 진호 잠 다 깨고 일어나면 엄마랑 재미있는 놀이 하자. 아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 칭얼댈 때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유아에게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잘못된 애칭이나 별명을 붙여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가 깨어있는 모든 놀이는 학습의 일부이므로 부모는 책 읽기가 놀이의 일부로 학습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서 옷 입어. 못해. 아직도 엄마가 입혀줘야 해? 지영이는 네 나이 때 혼자 다 옷 입고 신발 신고 했다? 넌 왜 이리 느리니? 다은아, 엄마랑 같이 밖에 나갈 시간이야. 우리 다은이 혼자서도 옷 잘 입을 수 있지? 지난번에도 잘 했었잖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제가 혼자 입어볼게요. 엄마가 이건 입혀줄게. 치마는 다은이가 혼자 해보렴. 부모는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양육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누군가와 유아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날 씻기 싫어. 너 씻지 않으면 피부병 같은 온갖 병이 네 몸에 퍼지게 된다? 지연아, 밀가루 놀이 다 하고 엄마랑 같이 목욕하러 가자. 지연아, 밀가루로 국수는 다 만들었니? 엄마가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게. 설거지 끝나고 같이 목욕하러 갈까? 영아는 졸리거나 피곤할 때, 그리고 놀이를 중단하고 싶지 않을 때 등의 상황에서는 씻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목욕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여 하루 일과를 구성하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놀이 이후에 목욕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도록 합니다. 더불어 부모가 모범이 되어 정기적으로 씻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엄마, 나 잠이 안 와요. 더 놀고 싶어요. 우리 다 자는데 너만 안 자면 괴물이 잡아간다. 진영아, 이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엄마, 나 잠이 안 와요. 더 놀고 싶어요. 그럼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까? 진영이가 읽고 싶은 책 골라보자. 네, 엄마. 부모는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일상생활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쉽게 잠들 수 있도록 집안의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TV나 라디오 등의 소음이 나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위한 준비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동 권리의 이해와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권리의 주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을 존중하는 부모 역할을 실천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